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우리 외신을 전하는 여신, 현예슬 여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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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난번 식도 좋았거든. 처음부터 둘이 같이 하는 거. 아주 좋았거든. 앞으로 그 방법을 좀 밀어보세요. 피디님한테. 알았어. 이게 제 권한이 아니라서요. 네, 알았어. 이번 주에는 탑5 대신에 집중 토크로만 구성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워런 버핏 인터뷰에 관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위크 기사였는데요. 버핏이 강달러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던 기사였습니다. 버핏은 팍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은 실현 가능한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나홀로 성장을 보이면서 무역 교역국 6곳 대비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버핏의 인터뷰는 제닛 옐런 의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인데 옐런 의장은 지난해 12월 2008년부터 제로에 가까웠던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상당한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버핏의 그 입장과 같은 입장을 취했던 기사가 또 있었는데요.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국 내 기업인들의 생각을 반영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환율에 민감한 수출 기업들이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그 발언 자체가 워딩이 굉장히 셌는데요. CNBC 기사였습니다. 재겔치 전 GE 회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미친 짓이라고 발언했던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저희도 저런 저격수가 있구나. 네, 재겔치는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달러 강세만 가속화될 것이고 수출 산업은 정상 궤도에서 더 멀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20일을 포함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연준만 통화 정책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더그 오버헬먼 캐터필러 회장 역시 연준을 향해서 경제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인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두 기사 모두 미국 내 기업의 시각을 아주 잘 반영해 주었던 기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렇게 뭐 웰치나 더그 회장과 같은 기업인들이 바라보는 것과 또 제닛 옐런 의장과 같이 시장 사람이 바라보는 미국 경제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요새 미국 다국적 기업들 실적이 되게 꺾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달러 때문에. 그렇죠. 저는 버핏도 웰치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기업인은 아니지만 돈 많이 대부분 풀려요. 주식 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기업을 인수하는 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견해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냥 딱 반컵의 물을 바라보는 차이죠.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양 기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중앙은행이 바라보기에는 이 정도면 이제 니네 홀로서기 할 때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중앙은행을 파티의 회방꾼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티에서 신나게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춤추면서 이제 한참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장사 끝났습니다. 그만 말이고 접시 이제 걷어들이고 당연히 싫죠, 파티에 온 사람들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회방꾼이 또 없으면 너무 방탕해지니까 저는 뭐 중앙은행의 이런 역할이 당연히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꼭 그렇게만 봐야 돼요? 이게 난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의미는 없나?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게 미친 짓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오른 이후에 이 과정들이 어떻게 순차적이냐. 사실은 제가 요새 고민하는 게 이제 저 혼자 침소봉대하고 있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때 기업 실적이 안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나오고 전망치도 꺾여 내려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원자재 가격도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 힘들다 보는 거죠. 달러가 강세를 갈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셰일로 붐이 쭉 일었는데 그쪽에 미국의 중부지방은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부진해질 것이고요. 근데 이 미국에서 설비 투자가 어디가 가장 활발하냐 보면 에너지 쪽입니다. 이쪽에 셰일 붐을 통해서 많이 돈을 벌었던 기업들이 설비 투자 해주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 투자가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설비 투자 줄어들고 요게 악순환이 조금 돌아갈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미국 시장의 주택 시장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아 보이는데
어제도 보셨겠지만 이 모기 시장 건수 우리가 같으면 뭐 이제 주택을 매매하는 뭐 건수다 보시면 될 텐데 그거 아주 뭐 급전직하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잘못 올리게 되면 사실상 시장 금리가 반응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내가 뿌려놨던 돈은 일단은 내 다시 주머니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심리가 조금만 자극되면 의외로 좀 사연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버핏이나 웰치처럼 그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투자자나 기업인들의 이런 발언이 미국 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편인가요? 글쎄요, 뭐 그거를 딱 측정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시점 아주 크리티컬한 시점에서 상당히 좀 입김이 센 투자자나 뭐 연준 의원들이나 이제 이런 발언들은 이제 분명히 영향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이니까 중앙은행의 그 보팅 멤버들 그들의 이제 입김이 좀 많이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현대차 회장님께서 환율을 올려주시오라는 어떤 그러니까 자기의 원하는 요구 조건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의사 결정권을 가진 그 사람의 영향이 더 세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들의 아무리 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에도 그들의 희망사항을 반영시키기는 그렇죠. 좀 그렇다. 드라마의 멘트 이 패러디처럼 그래봐야 중앙은행 그래도 중앙은행 예, 아주 유명했던 뭐, 중앙은행 다 무시하지만 그래도 중앙은행이지 않겠네요. 자, 우리 중앙은행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질문을 하나 하면 이제 곧 3월 FOMC가 이제 곧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3월 FOMC로 달려가고 있는 건데 우리 3월 FOMC에서 비페이션트 뭐 이거 빠질 거다 뭐 이러고 얘기했었는데 안 빠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된다고 봐야 돼 이러면? 최근에 컨센서스에 좀 이동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4, 4분기 미국 GDP 데이터가 상당히 좀 실망스럽게 나와서 많이 실망했잖아. 그래서 야 이거 역시 미국 혼자만 가진 못하는구나. 달러 강세 또 유가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역시 생각보다는 늦어지겠구나. 이제 이게 대세였다가 1월 달 고용 지표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올해 6월 달 금리 인상 예상이 늘어났고 올해 6월에 금리 인상을 하려면 3월 달 FOMC 성명서에서는 비페이션트라는 단어가 이제 빠져야 이제 순서가 맞는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시장의 관심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래도 금리 인상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6월보다는 좀 뒤쪽 저희는 9월 내지 10월 정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이유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보여주는 스탠스는 나 지금도 금리 인상 할 수 있는데 인내심을 갖고 참아보는 거거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인내심을 3월 달에 굳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없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인내심을 가지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목표했던 그 물가 상승률 수준에 안정적으로 갈 거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물가 상황이라든가 임금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준의 확신을 주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역시 그런 확신을 갖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ECB의 QE가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조금 지켜본다면 3월 달까지는 그래도 인내심은 좀 더 유지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봐요? 내 질문은 말하자면 혹시 아예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보는 바에 따라서 9월쯤에 한번 올려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올리는 거 아주 천천히. 아주 베이비 스텝으로. 네, 그러니까는 자 한번 올릴 수 있어. 자 잘들 보세요. 올렸습니다. 이제 긴장하세요. 그래서 긴장하지만 또 다음부터는 또 과거에는
45일마다 만날 때마다 금리를 올려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번 올려놔주고 자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거 보셨죠? 조심하세요. 그러고서는 뭐 한 반년 뒤에 한번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패턴을 가져가지 않을까. 지금 같아서는 개인적으로는 6월보다는 뭐 9월이나 연말 그때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중에 올린다.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올리는 게 맞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은 지금 한 2%나 3%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옛날 과거로 보면? 그렇죠. 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대략 3% 전후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연준 멤버 중에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경기 여건에 비춰보면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그분도 이것도 미친 짓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메인 토크를 통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통화 전쟁이 가속화될 거다라는 걸 가지고 저희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는 그 각국의 통화 정책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이색적인 시각을 드러낸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통화절하 움직임을 보이는 중앙은행들 도미노 효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는 과거와 지금의 통화 정책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외화를 사들여서 자국의 환율을 낮췄었는데 이번에는 그 쟁점의 초점이 그 자국 경제에 맞춰져 있고 최선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결과 자국 통화가 절하가 되면 더 좋아지는 식의 그런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처음에 ECB가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을 때 그 다른 나라의 반응이 좀 늦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유럽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어쨌든 다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시간을 지나고 봤는데 뭐 유럽 경제가 별로 회복은 못하고 결국은 글린 궁핍화 역할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다 같이 뭐 환율을 높인다거나 뭐 다 같이 똑같이 통화를 완화를 한다거나 그렇게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돈을 풀면서 자기 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특히 유럽 같은 나라는 뭐 중국하고도 관계가 있고 뭐 여러 나라 이렇게 관계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긍정적인 효과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환율 전쟁이라고만 표현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화는 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계속 상대적인 개념인 거죠. 환율이라는 게 방향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날아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이게 전쟁이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글쓰기에 시각을 확 끌어들이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입장이 된 거죠. 근데 환율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야단 법석이고 난리 법석이냐. 자국의 경제 상황이 맞춰져 있지만 결국은 못 먹고 살겠으니까 뭐든지 해보자라는 일환이라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잘 되어야 되겠지만 이 환율을 통해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거는 아주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고 작년 6월 달에 ECB의 이 드라기 총재가 저는 개인적으로 립 서비스의 달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뭐 돈 좀 풀어주고 한 2, 3분기 기다렸다가 좋으면 또 뭐 시간을 벌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립 서비스로 반년을 버텼다가 이제 돈을 푼 거거든요. 그럼 과거에 6개월 동안에 얻은 건 없었다라고 보면 제가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여전히 물음표가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볼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에 대한 눈높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자산 가격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이른바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자기 실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티멘트가 한번 부정적으로 잡히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정말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이 글로벌 경제에서의 그 자기 실현 효과의 그 가장 두려운 대상은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즉 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일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가 되면 정말로 디플레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유동성 푸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물가만 올려놓고만은 상당히 이제 통화론자가 보기에는 이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디플레이션에 뭔가 현혹되고 뭔가 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글로벌 어떤 센티멘트를 감안해 보면 그거를 조금 개선시킨다고 했었을 때 그 효과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좋게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라가르드 총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 제 잘못이라고 그런 발언을 최근에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되게 인상적인 게 이게 미국 언론사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강달러를 좀 감내할 자신이 있나?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옹호하는. 미국은 이제 강달러로 가고 싶겠죠. 이제는. 약달러 오래 했지. 그렇다면 그 이외의 신흥국들의 통화 정책 방향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건 뭐 이제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도 금리를 인상한 뭐 몇몇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은 환의 방향성이 통화 정책을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곳은 이제 통화 완화에 대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어떤 자국 경제 문제 때문에 자금 이탈하는 쪽은 뭐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뭐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환율 전쟁, 통화 전쟁 지난 6년과 뭐 지금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수단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그냥 선수가 바뀌었다. 그 동안에는 통화 전쟁의 핵심이 어쩌면 미국 달러와 약세를 통해서 자국 경제를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미국 앞에 우리가 어쩌면 다 조금 희생양이 됐던 게 아닌가 싶고, 지금은 미국이 그 달러와 약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알았어, 이제 내가 옛날처럼 큰형님 역할을 해줄게, 내 뒤로 줄 한번 서봐. 그러면서 지금은 달러화는 강세고 누가 달러화 대비 더 약세냐 덜 약세냐를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화조차도 약세 전쟁을 펼쳤던 때와 지금은 달러가 강세로 갔던 때는 분명히 글로벌 총수요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이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수 교체를 감안해 보면 이제는 전반적인 조금 선순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작은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이게 플러스 썸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혼자서 세계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결론일 거예요. 미국이 혼자서 세계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다 거기 붙어서 이득을 보고 이러고 다 좋아지는 거고, 미국이 이제 끌고 갈 만큼이 안 되면 그러면 뭐 제로섬 되는 거고. 근데 플러스섬은 되겠죠. 미국이 한 22% 정도 세계 경제 비중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딴 데는 다 이거 뭐 한다고 안 하면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잘못,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 제일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린 작년에 2번 했잖아요. 우린 작년에 두 번 우리는 이제 했고. 미리 했다라고 이제 뭐 우린 미리 했다? 그렇게 우기고 있죠. 좋습니다. 뭐. 네. 설날 떡국들은 잘 먹었죠? 예. 요즘도 떡국 먹나? 저는 나이 먹기 싫어서 안 먹어요. 요즘 그냥 라면 먹지 않나? 라면. 떡라면? 자, 2월도 다 가고 우리 3월 미국 FOMC 한번 그 예의주시하면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